추석을 앞두고 울산 지역 체불 임금이 크게 늘어 비상에 걸렸습니다. 특히 제조업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저수율 감소로 회화댐에 녹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기후대응댐 전환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올해 대학 입시는 수시 모집과 무전공 전형 확대로 변수가 많습니다.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입시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계속해서 울산 소식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울산 지역 체불 임금이 크게 늘어나자 노동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체불 임금 피해가 제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공장 설비 제조업체. 2020년부터 경영 악화로 매출이 감소하다 급기야 4억 원의 체불액이 생겼습니다. 직원 10명에게 퇴직금과 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른 겁니다. 경기 악화 속에 지난달까지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모두 326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6%나 늘었습니다. 1,400곳이 넘는 사업장이 직원의 임금을 주지 못해 노동당국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특히 제조업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체 체불액의 43%가 제조업에서 발생했는데 폐업하는 사업장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추석 연휴를 목전에 두고 이처럼 체불 임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자 고용노동부가 지도 감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근로감독관 52명이 체불 임금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121개 사업장을 무작위로 찾아가 예방 활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번에 이루어지는 현장 감독 같은 경우에는 불시에 2, 3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해당 사업장에 유선으로 감독 통보 후에 고용노동부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지급금 또는 융자제도 등을 활용한 체불액 청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지급급 지급을 청구하면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서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정부의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선정된 회화댐이 여름 가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수율은 60% 아래로 떨어졌고 댐 가장자리부터 녹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저수량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조창래 기자입니다. 현재 회화댐 수위는 만수위에 2.3m 부족한 29.5m, 유효 저수율은 60%가 채 안 됩니다. 지난해 8월 회화댐 상류의 강수량이 403mm에 달했지만 올해는 겨우 70mm에 그치며 강수량이 80% 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이처럼 댐 가장자리부터 녹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문제도 댐 용수량이 늘면 모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취수탑 주변에는 산소를 불어넣어 녹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물속에 공기를 주입하고 물을 순환시키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소 여름철에 볼 수 없는 녹조가 나타난 것은 유례없는 폭염과 여름 가뭄 때문. 울산시는 이 같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회화댐 확장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댐 수위를 2.5m만 높여도 저수량이 60% 이상 늘어 수질과 수량,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올 연말쯤 현재 14곳인 기후대응댐 후보지가 10곳으로 압축되는데 울산시는 최종 후보지 선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통하여 우리 시가 요구하는 홍수 조절 능력을 갖춘 최저간이 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차바와 4년 뒤 하이선 등 태풍 때마다 물난리를 겪어온 댐 하류 마을 주민들도 기후대응댐 선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지금 기상 이상 기온인데 비가 300mm, 500mm 안 내려옵니까? 이게 수분이 없기 때문에 원류를 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댐이 넘쳐 하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반대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녹조 때문에 정수에 애를 먹이는 회화댐.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다음 주부터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일제히 시작됩니다. 올해 입시는 수시 모집과 무전공 전형 확대로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습니다. 지역 수험생들에게 꼭 필요한 전략을 최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 정원은 34만여 명. 이 가운데 80%인 27만여 명을 수시 모집으로 선발합니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여기에 2학년 때 전공을 정하는 무전공 전형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울산대의 경우 전체 신입생의 95%인 2,723명을 수시로 선발합니다. 글로컬 대학 선정과 함께 대대적인 학사 구조도 개편해 전공 간 벽을 허물었습니다. 51개 전공학과를 16개의 융합 학부로 재편해 2학년 때 전공을 정하도록 한 겁니다. 학생이 이제 들어온 전공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가 자유롭게 트랙을 설계하면서 어떤 사회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좀 유명한 쪽으로 본인이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충분히 그쪽에 학위를 받을 수 있고. 유니스트도 입학 정원 480명 가운데 455명을 수시 모집으로 선발하고 전체의 86%에 달하는 400명을 무전공 전형으로 뽑습니다. 정부가 정원의 25% 이상을 무전공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장려해 울산뿐 아니라 전국 주요 대학들이 무전공 전형을 크게 늘렸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학과보다 모집 단위가 커진 만큼 합격선 편차도 커질 것이라며 꼼꼼한 입시 전략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최상위권 학과 선택이 가능한 무전공 모집 단위라면 상향 지원 전략도 통할 수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전형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학과들이 어떤 인원을 모집해서 새로운 무전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이 이걸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 내지 2개 정도는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지원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정부가 주도하는 무전공 전형 확대가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올해 입시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웹드라마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나의 얼굴, 나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웹드라마는 딥페이크 피해를 당한 학생이 주위의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웹드라마는 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과 SNS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방역물품 지원 예산 5억 원을 마련해 각 학교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를 방역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한 교육청은 마스크와 소독제, 신속 항원검사 키트 등 각 학교에 필요한 방역물품을 구비할 계획입니다. 기숙사 운영학교를 비롯해 특수학교, 방송통신, 중고등 운영학교에는 예산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노조 울산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현장에 지급되는 도시락 위생점검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식당이 갖춰지지 않아 점심 식사로 제공되는 도시락에 이물질이 발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집단 식중독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울산 석유화학과 온산공단의 플랜트 건설 현장에 공급된 점심 도시락에서 동물과 벌레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1분쯤 울주군 삼나무배 한 비닐하우스 형태의 농막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40분 만에 화재를 진화했지만 농막 안에서 숨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LPG 가스통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8단독은 다른 사람 휴대전화에서 유심 칩을 훔쳐 소액 결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의 한 축구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2명의 유심 칩을 몰래 빼내 자신의 휴대전화에 넣고 400만 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4 파리 패럴림픽의 울산 선수로는 유일하게 출전한 중구청 소속 정재군 선수가 배드민턴 남자 복식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올해 47살로 배드민턴 선수단 최고령인 정재군 선수는 처음 출전한 올림픽에서 26살 차이인 유수영과 복식조를 이뤄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지난 2007년 작업 중 척추 골절 사고를 겪은 정재군 선수는 2017년 울산 중구청 직장운동 경기부에 입단하며 선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추석 한가위 보름달은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울산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추석 당일인 17일 화요일, 울산은 부산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빠른 오후 6시 6분 보름달이 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추석 당일 저녁 11시 54분쯤에 가장 높이 뜬 한가위 보름달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6일까지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반은 울산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남부소방서 관계자 등 4개 조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지난 2019년 1월 설 연휴를 앞두고 수산 소매동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울산시는 6일부터 2주간 추석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도심 통행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는 화물운송협회에서 임시통행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면 됩니다.